만두기지만 만두기 아니기. 아니 그 보인들 보여줬어. 자, 앞서 이제 이게 4S고 요게 이제 3D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원소는 지금 스캔dim이고요. 그래서 이때 또 이제 추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비읍하고 시옷. 그럼 비읍하고 시옷이니까 요거 중 전자가 먼저 채워지는 것을 물은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스캔디움에서는 뭐 이렇게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19번, 18번, 20번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에서 이제 전자가 먼저 채워지는 건 아마 4S일 거예요. 그 4S 오비탈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R4S. 자, R 이게 이름이 뭐야? R. 방사방향. 얘 이름이 레디얼 파트죠. 그래서 방사상 뭐 함수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뭐 부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럼 이때 이제 4S 같은 경우 이제 그림이 이제 어떻게 그려지느냐? 0 한 다음에 이제 R 해서, R이 바로 이제 뭐예요? 핵으로부터 요걸 뜻하는 거죠. 그러면 핵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해서 저기에 있는 4S에 그 뭐냐면은 그 레디얼 파트를 그려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네, 바로 봐. 오리가 4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이거 먼저 그려놓고. 됐죠? 자,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그린 근거는 뭐예요? 자, 이렇게 그린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여기가 넌제로죠? 누구에 대해서? S. 그래서 D나 F는 여기가 0이 아니죠. 아니, D나 F는 여기가 이제 0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여기서 시작하는데 S만 이 레디얼 파트가 0이 아닌 값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런 걸 뭐라 함?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방사상 마디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에서 또 하나 알아둘 거, 방사상 마디 개수 몇 개죠? n 빼기 l 빼기 1이죠? 그럼 얘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주양자 수가 4니까 4. S면은 가군동락 양력수가 0이니까 0 빼기 1 해서 3개. 그래서 레디얼 노드가 3개가 되게 그려준 거라고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4S 오비탈의 레디얼 파트인데, 지금 그리자고 한 건 요게 아니라 뭘 그리자고 한 거예요? 지금은 요거 말고 요걸 그리자고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 레디얼 파트를 제곱한 다음에 그 다음 또 뭘 곱해야 되죠? R 제곱을 한 번 더 곱해야 되죠? 혹은 만약에 여기에 있는 4S 오비탈의 파동함수 전체라고 한다면 그때는 앞에다가 4파이 R 제곱을 곱해도 되고요. 알겠죠? 이게 D나 F는 이게 성립 안 하는데 S만 파이 제곱 4파이 R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R 제곱 R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이 등호 관계는 only for S, S에 대해서만 이 등호 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이 값을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거기에 그 나와 있는
방사방향 확률 분포라고 한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했죠? 방사방향 확률 분포를? 영어 표현으로는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었죠. 오,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radial distribution 요거를 이제 방사방향 분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방사방향 확률 분포를 수능에서는 뭐라고 하죠? 수능에서? 전자 발견. 수능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로 쓴다고 했죠. 네. 됐죠? 그럼 어쨌거나 이 그래프를 첫 번째 제곱하고 R제곱을 또 곱한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 첫 번째, 노드 위치 변해요? 변할 리 없어요? 노드 위치 변할 리 없죠. 그리고 재밌는 건 넌 제로였던 함수값이 R제곱을 곱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0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됐다. 이때 문제에서는 또 뭘 표현하라고 했냐면요. 거기 또 뭘 표현하라고 했어요? 최대 확률 반지름 위치를 구하라고 했죠? 거기 보시면 최대 확률 반지름 위치를 유의하여 그리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최대 확률 분포 위치를 그리라는 얘기죠, 뭐? 아니에요, 선생님. 그거 어디에요? 3D랑 비교하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요? 3D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네 번째 네. 보물이가 최대 자, 확률. 최대 확률 반지름 위치 어디에요? 네 번째 보물. 최대 확률 위치 확률은 뭐 말이 어려워 이게. 최대 확률 반지름 위치 어디냐면 바로 봐. 네 번째 극대점.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저 개념은 이제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걸 뭐 1번이라고 하고 두 번째 the most probable radius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얘는 뭐냐면은 D 뭐를 미분하냐면 저기에 있는 R제곱 얘를 거리에 미분해서 뭐가 되는 0인 점을 0인 위치를 찾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R제곱 4S의 최대값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내가 R 백설표라고 쓴 건데 그 R 백설표를 여기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됐죠?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게 2번이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뭐 요게 있을 수는 있죠.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근데 참고로 이제 그 3 이걸 비교할 수 있어요. 핵으로부터 전자까지 평균 거리랄까? 핵으로부터 전자까지 평균 거리 이 개념 아니 뭐 이건 뭐 연구 맞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번 됐고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 3번. 자, 여기 썼죠? 지운다. 두 개 해줄게요. 지운다. 지우자. 쓱쓱쓱쓱. 자, 3번. 자, 3번은 다음 그래프 그려라 라고 해서 뭐가 나와 있냐면 파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음 이라고 돼 있고
제로의 아이고 뭐가 많냐. 어렵다. 짜잔. 됐죠? 요거 그리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그리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어떻게 그리느냐? 이거 어떻게 그리겠어? 찍어야죠. 찾고 자, 우선 첫 번째 문제가 사실은 살짝 어색해요. 살짝 어색해요. 자, 어떻게 어색하냐면 왜 어색하죠, 문제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바보 함수를 주고 너무 어려워요. 아 맞아요. 정민정 쌤은 수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이음을 근데 내서 수학 잘 이상해요. 못하셔서 수직 같은 거 싫어한다. 자, 이 문제가 살짝 어색한 이유는 첫 번째 이런 원자를 무슨 원자라고 해요? 이런 원자를 이제 다전자 원자라고 하죠. 화학에서 다는 몇 개부터 다죠? 두 개부터 다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전자 원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식은 누구에 대한 수식이죠? 수소 바로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죠. 그래서 하이드로제닉은 전자 몇 개예요? 전자 한 개. 그래서 전자가 한 개일 때만 수식이 있고요. 다전자는 수식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전자인데 이거는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수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색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식 만들면 노벨. 그래서 이제 예? 수식 만들면 노벨상 받을 수 있어요. 다전자 원자의 수식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건 지구 인류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 수준을 올리는 거예요. 노벨상의 문제가 아니라요. 노벨상의 문제가 아니라 아인슈타인 그런 거. 바로 삼체 문제를 해결한 거기 때문에 이거 약간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거에 대한 수식을 구현할 수 있으면 전 우주에 존재하는 외계 문명하고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문명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단한 거. 그러니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알겠죠? 자, 어쨌건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내신 분도 그걸 인식을 해서 억지로 연결했다는 뉘앙스를 스스로 아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억지로 연결했다는 걸 알아서 뭐라고 돼 있냐면 아래 오비탈 미음에 해당하는 미음 뭐야? 미음이 뭐냐면 바로 얘가 3p6죠? 6. 그래서 이제 이건데 그거에 해당하는 그거를 수소라고 하자면 이거다.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준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 내신 분도 좀 껄끄럽다는 걸 안 거야. 알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 만들어 내다 보니까 이제 독립해서 5번으로 만들어내기 좀 껄쩍지근해서 이렇게 새끼 문제로 넣은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요거와 무관하게 이제 요거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됐죠? 그럼 여러분 이게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단은 3P라는 걸 알아요. 미분이요 미분. 그러니까 Z축밖에 안 줬으니까 저한테 P.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제목은 비워둘게요. 2차 방정식 풀기. 이게 뭐죠? 마디의 개수입니다. 이게 뭐죠? 방사상. 그렇죠. 바로 봐. 이거 뭐냐면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R은 뭐가 나올까요? 자, 0은 의미 있어요, 없어요? 0은 의미 없죠. 0은 핵이 있는 위치니까 의미가 없고 착착 약분하면 6A0 over Z.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위치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레디얼 노드 구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레디얼 노드 구했더니 이런 식으로 해가 몇 개가 나온 거예요? 해가 한 개가 나온 거죠? 그럼 해가 한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서 n 빼기 l 빼기 1이 얼마? 1.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n하고 l의 관계가 l 플러스 2. 됐죠? 됐습니까? 됐죠?
그다음 두 번째 2. 자, 제목 비우시고요. 앵귤러 로드 구하기. 코사인 시타가 0. 이게 뭐예요? 2분의 파이. 코사인 시타가 0. 이게 뭐예요? 2분의 파이부터 어, 마이너스 2분의 바로 파이. 시타가 2분의 파이를 뜻하는 거죠. 네. 자, 왜냐하면 시타의 뜻이 뭐니까요? 위도. 시타의 뜻이 위도죠. 네. 어디서의 위도? 극좌표. 양자, 자, 수학에서 Z는 어디서의 위도예요? Z축에서의 위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Z축에서 위도. 지구과학에서 위도는 어디가 기준이에요? 지구과학에서 위도. 적도가 기준이죠. 지구과학에서는 여기를 0도라고 하고 북이 90도, 남이 90도인데 수학에서는 수학에서는 위도의 기준이 북극이에요, 북극. 0도부터 몇 도까지? 180도까지. 그러면 코사인 시타의 변역은 시타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인 거예요? 0에서 파이까지라고. 알겠죠? 그럼 0에서 파이까지 해서 0이 되는 위치는 2분의 파이죠? 그래서 지금 뭐 구한 거예요? 뭐 구한 거예요? 뭐 구한 거예요? 바로 이때는 앵글러 노드. 앵귤러 노드를 구한 거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앵귤러 노드 결국 해가 지금 몇 개 나온 거야? 해가 어쨌건 얘도 앵귤러 해가 몇 개 나온 거예요? 해가 한 개죠? 그렇다면 얘는 L이 뭐라는 얘기예요? L이 1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요 두 개를 조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요 두 개를 조합하면 이 경우 3 그리고 이 경우 P인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됐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평면. X축 평면. 그 XY 평면. 바로 XY 평면을 극좌표계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여러 수십 번 얘기했죠. Z축으로부터의 90도잖아요. 그러면 Z축에서 90도, Z축에서 90도, Z축에서 90도 다 더하면 XY 평면. 아시겠어요? 그러면 레디얼 노드, 앵귤러 노드가 XY 평균이야, 평면. 앵귤러 노드가 XY 평면인 거는 무슨 P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로부터 자, 1, 2, 지금 여기서 1 지금 XY 평면이므로 이것은 바로 PZ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실들을 조합을 해서 거기서 그림을 그려보자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럼 그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 저기 됐어요. 지운다. 지울게요. 준다. 쓱쓱쓱쓱. 쓱쓱쓱쓱쓱쓱. 지우사. 쓱쓱쓱쓱. 자, 그래서 요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그림으로 그리면 Z죠? 그 다음 짜잔, 내가 노란색으로 그린 게 누구였어요? 이게 바로 XY 지평선. 알겠죠? 왜냐하면 얘를 3차원으로 실제 그리기가 좀 불편해요. 불편해서 이제 지평선 그리고 단면 구조만 그릴게요. 알겠죠? 그럼 얘가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두 개가 어떻게 그리냐면 짜잔. 자, 내가 이게 원 하나 그려놨죠. 방사선과 원점에서 요 길이 얼마일까요? 반지름. 요 길이는 6A0 over Z. 됐죠? 요 원으로 지금 보조선 그려놓은 게 이게 바로 뭐겠어요? 방사상 마디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방사상 마디가 하나 있고 XY 지평선이 요게 지금 앵귤러 노드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번 교사가 뭐 수식을 안 낸다 하더라도 수식과 무관하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해요.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노드가 나타날 때마다 함수의 부호값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요만큼이 플러스 함수값.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뭐냐면은
그 자반지 쓸 때는 이게 플러스 함수값이다 이렇게 써줘야 알겠죠? 플러스 함수값. 그 다음에 노드 지날 때 다시 또 마이너스 함수값. 그 다음 앵귤러 노드 지나니까 또 플러스 함수값. 레디얼 노드 지나니까 또 마이너스 함수값. 됐죠? 됐죠? 자, 요래. 됐습니까?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렇게 됐죠? 논리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그 찍어줄 문제를 내가 볼 텐데, 자, 연필 드세요. 연필 드세요. 이건 꼭 풀어보자. 제가 꼭 알겠습니다. 제가 꼭다 풀고 자, 내가 하이라이트 하면은 거기 하이라이트해서 풀어봐요. 알겠죠? 이번에는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런 그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게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쌤, 아, 뭐라고요? 쌤이 거의 확정적으로 된다고 했어요. 아, 어떤 거요? 새로운 세계에서의 그 아, 저번 시간에 내가 풀어줬던 거요? 네, 뭐 그거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참고해서 그리면 돼요. 아, 잘했어요. 완전 잘했어요. 네? 저 그림에서 네. 위에 거를 플러스 함수값으로 정해져 있어서 아니요, 이거 바꿔도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내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해요. 저 순서만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플러스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많이 상관없어요. 지날 때 바꿔주기만 하면 다시 뭐라고? 예, 다르다는 뜻이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아, 근데 저 네. 원안에서 네. 위에 게 플러스 위에 게 파란색이면 여기 이게 반대예요. 예, 만약 반대라고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왜 반대예요? 저 파란색이랑 원안에 있는 게 이게 뭐라고요? 원안에 있는 거 두 개가 왜 반대예요? 저기 위에 강만이겠죠. X, Y 지평은. 마디의 뜻이 뭐예요? 이제 영대는 함수값이 0이죠. 네. 그러면 파동함수는 연속함수예요, 불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쁜 연속이어서 함수값이 0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0을 기준으로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로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아 근데 그건 이해했는데 예. 그 원안에서 저 두 개가 왜 반대인지. 이 마디를 지나잖아요. 이것도 마디잖아요. 앵귤러 노드. 마디를 지나면 함수값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됐죠? 예. 자,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2023학년도 2학년 1학기 2차 펴세요. 23학년. 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쪽이에요. 한 몇 장 넘겨보세요. 한 장씩 넘겨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2023학년 2학년 1학기 2차. 1학년 윤정 선생님이 시험 출제하신 어떻게 알아? 시험을 쳤어? 찾았어요? 찾았어요? 23년 2학년 1학기 2차. 네, 요런 그림 있는 거. 요런 그림 있는 거. 찾았죠? 찾았죠? 첫 페이지부터 동그라미들이 있거든요. 찾았어요? 찾았죠? 찾았죠? 그 길을 왜 가려놓으신 거예요? 아, 그림을 가려놓은 게 아니고 이 그림을 채워 넣으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1번, 2번, 3번, 근데 고민학 쌤이 내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4번, 5번. 근데 이제 4번은 수식 위주여서요. 뭐 넘어갈 거면 넘어가시고, 근데 이것도 되게 뭐냐면은 예, 옛날에 내가 수업 시간에 한 거여서 뭐 복습할 거면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뒤에 내가 해설지 붙여놨거든요. 해설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한문항 뭐예요? 한문항 제시어. 자, 그 다음. 제시어 뭐예요? 2022학년도 2학년 1학기 1차. 자, 더 쭉 넘겨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우연찮게 표시되어 있긴 한데, 네, 뭐 표시가 되어 있긴 하네요. 답지는 없는 거죠? 그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들은 답지가 있어요.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건 답지가 있어요.
오미어스의 무서우신 분이나요? 자, 됐죠? 거기에 1번, 그 다음에 2번, 2번, 그 다음에 5번. 5번이 이게 이제 뉴 월드에 대한 문제니까 꼭 해보도록 하시고요. 네? 네, 그래서 1번, 2번. 그래서 얘네들은 동그라미 돼 있고 내가 해설지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겸사겸사 같이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그다음 뭐 해볼 거냐면 고체 결정 해볼 거야, 그렇죠? 고체 결정. 그래서 고체 결정 몇 문제 있는데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지금 교재 있죠? 자, 지금 교재에서 고체 결정 다시 이제 앞쪽으로 가면 이제 고체 결정들이 나오는데, 자, 거기서 고체 결정에 대해선 거기 보시면 앞에 연습 문제가 붙어 있죠? 그 이번 고체 결정에서 격자 에너지는 했어요? 아니요. 격자 안 했어요? 오케이.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자, 격자 에너지 됐고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고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 부분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내용 부분이. 그래서 고체 결정 앞쪽은 이렇게 연습 문제고요. 뒤에 보시면 내용 프린트가 있거든요. 찾았어요? 내용 프린트. 요 내용 프린트 찾았어요? 고체 결정 내용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21장에서 고체 결정 구조에 대한 오묘하지만 간단한 이해 찾았습니까? 쭉 넘기세요. 쭉 넘기세요. 66쪽 뒤에 오묘하지만 네. 왜 붙이신 거예요? 66쪽의 1. 왜 오묘하냐고요? 이걸 알면 모든 고체 결정 구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와. 근데 쉬워요. 의미자가 쉬워요. 네. 차가 찾았어요? 들으면 고체 당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고체 결정 강의는 우리 단톡방에 올라가 있죠. 고체 결정 강의 단톡방에 있는 걸 공부하셔야 오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즉에 몇 달 전부터 올려놨으니까 다 봤다고 가정을 하고 몇몇 문제 찝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 봤어요? 됐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 고체 결정 구조에 대해서 어디 얘기를 해볼 거냐면 쭉 넘어갔으리. 우선 11페이지. 11페이지 찾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챕터 21에 11페이지에 연습 문제 6이라고 있을 거야. 찾았어요? 네. 6. 이거 학교 기출이죠? 네. 풀어봐야겠죠? 꼭 풀어보시고요. 자,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이거 은근히 까다로워요. 알겠죠? 은근히 까다로워요. 꼭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쭉쭉쭉 넘어갔으리. 그 다음 14페이지에 연습 문제 11 찾았어요? 이거는 미트디트 기출이에요. 미트디트 기출인데 학교 교사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야. 알겠죠? 이거 꼭 한번 해봐요. 알겠죠? 해봐요. 문제 지면 될수 있던 것 같아요. 네, 뭐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 어디로 가볼 거냐면 쭉쭉쭉 넘어갔으리. 23페이지 찾았어요? 23페이지에 연습 문제 20번 있죠? 20번. 이거 해볼 거예요. 알겠죠? 이거 해볼 거야. 자, 요거 해볼 거니까 자,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시작! 23페이지 20번. 23페이지 20번. 요거 해볼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시작! 예.